김해을 현 지역구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해을의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김해 지역에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계시군요. 오늘도 활동 많이 하셨을 테고 우선은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일찍 단수 공천되셨는데요.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네, 낙동강 벨트가 화제인데요. 네네. 선봉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라는 우리 당의 준엄한 명령이고 네. 민심의 요구라고 느낍니다. 음. 어떻게든 낙동강 벨트 지켜내고 오히려 더 북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화 끈 조이고 전국적 총선 승리에 우리 김해을이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주요 격전지로 김해 지역구가 포함된 낙동강 벨트 말씀하신 이게 지목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네. 이렇게 격전지로 부상한 이유는 의원님 뭐라고 보세요? 김해, 양산, 부산이 예.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 지역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계시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님 내려오셨잖아요. 네. 낙동강 벨트 이 9석이 있는데 부산 경남 험지죠. 네네. 그중에서 9석 중에서 6석을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지켜왔습니다. 예. 그중에서 김해의 갑과 을 지역 2석이 12년부터 계속 민주당이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모두 탈환해서 부울경에서도 전 의석을 석권하겠다고 하는 과욕을 부리는데요. 네네. 그런 과욕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구에서 퇴출될 중진 의원들을 무리하게 차출해가지고 네. 재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열세를 물타게 하기 위한 PK에서 인위적인 재배치가 자연스레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성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낙동강 벨트가요 다른 영남 지역과 비교해서는 여당이 좀 불리하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험지였었잖아요. 네, 네네. 험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나마 강세로 바뀐 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그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12년 총선, 16년 총선에서 처음 이겼고, 예. 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18년 지방선거에서 또 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겼습니다. 네네. 그런데 22년도 대통령 선거, 예. 지방선거 연패하면서 다시 국민의힘 우세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어요. 현재 구도상 네. 민주당이 다시 험지로서 그렇게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후보님께서는 그 지역구시니까 현 시점에서 김해을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은 낙동강 벨트 민심 동향까지 좀 파악을 하실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우리 김해만 해도 예.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더군다나 낙동강 전선에 저쪽이 이제 도발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전략 공천을 하고 네. 자객 공천하고 이러면서 더더욱 그런 민심이 역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만나본 우리 김해 시민들 대부분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네. 4월 10일 총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생이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런 의사가 여기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도 전국 평균에 상회하거든요. 60% 이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낙동강 벨트 탈환한다는 해괴한 명분으로 뜬금없이 김해에 전혀 연고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네. 타 지역 의원들을 내리꼽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김해 시민들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네. 아주 무시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선거 때마다 지금 지난 21대 총선도 김해를 잘 알지 못했던 장기표 후보 내세워서 졌지요. 그 전에 네. 그 김태호 의원이 그랬고 네. 아무튼 김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해가 무슨 뭐 철새 도래지냐 총선 때만 되면 떴다방이 되고 예. 이렇게 뭐 마치 지팡이도 꼽기만 하면 당선되는 줄 아는 이런 오만한 태도에 매우 화가 나 있고요. 네. 김해 시민들이 이번에는 투표로 본때를 보이겠다. 이게 바닥 민심이고 예. 전반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도, 바람, 인물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뭐 승패가 갈린다고 하는데 앞서 조혜진 후보께서는 인물 꼽아주셨고요. 낙동강벨트에서는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후보님은 예상하세요? 저는 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맞물려 보는데요. 있어요. 네. 예, 구도는 이미 윤석열 정권 심판이 훨씬 60%를 넘고 네. 바람도 저희들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이번 전략 공천을 통해서 더 이 낙동강의 계절풍이 그 계절풍을 자극했다고 보고요. 네네네. 저도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인물이 세팅이 되는 건데 네. 기존에 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을 일거에 다 없었던 일로 만들고 지역 연구도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인물을 후보로 내리 꼽았는데 네. 이거는 어쩌면 기름을 더 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에 이 국민의힘의 오만한 이런 지역 무시 전략 공천에 대해서 네.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된다. 네네. 이런 게 지금 인물론이 더 중요해진 가만히 놔뒀으면 네네. 격차가 줄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엉뚱한 이런 지역 그 철새 정치적 그런 인위적인 네. 그 정치공학적인 공천으로 네네. 더 김해 시민들의 민심을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3년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 내리고 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더더욱 이제 그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고 지역 발전에 실제로 누가 유능한지 검증된 인물 네. 해왔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지금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약간만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앞서서 그 조혜진 후보께서요 통화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후보님하고. 근데 이제 전화 왔습니다. 지금 조혜진 후보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보셨겠지만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예, 국회에서 젠틀맨으로 불릴 정도로 네. 합리적이고 그 덕망이 높으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친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본인 지역구에서 쫓겨나듯이 차출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해 의뢰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나 당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모습이 평소 젠틀맨답지 않게 네. 좀 이거를 소신껏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네. 지금 또 그리고 당내 현안도 여쭤볼게요.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약간 일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제 뭐 친명계를 이른바 우선시한다는 비명계 의혹 제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선거 때마다 늘상 이 공천을 둘러싸고 네. 이런저런 잡음이 필연적이지 않았습니까? 의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를 친명 비명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네. 특히 탈락 컷오프 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공천 학살이나 또 밀실 사천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네.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적어도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했고 네.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위원들 평가, 국민 여론, 동료 의원 평가, 당원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객관적으로 누가 뭐 조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의원 활동 평가에 하위 10%, 20% 이렇게 속하신 분들 당을 떠나거나 뭐 당을 막 성토하는 지도부 성토하는 네. 이런 모습들 반발하는 모습들 봤는데 뭐 동료 의원들에게 내려진 이 냉정한 평가가 저도 뭐 그러니까 의원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언제든지 4년마다 국회의원 같은 돌아오는 선거로 네. 또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국민들한테 선택지를 내기 위한 당의 냉정한 평가 위에 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계약직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언론이 너무 침소봉대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공천 갈등을 그것도 민주당에만 왕창 시끄럽고 또 다른 상대당은 뭐 괜찮은 것처럼 네, 네.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네, 보는 네. 건 적절하지 않고 공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 가지신 장점은 뭔지 한번 어필해 주실까요? 저는 뚝심과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심도 실력. 네. 예, 제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하면서 네. 다들 안 된다 포기했던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앞장서서 이끌어냈고요. 네. 또 부울경 시도민들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29년 말까지 개항 추진해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이제 김해를 미래경제 중심 허브 도시로 네. 그렇게 세워가고 그걸 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허브,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중단된 부울경 생존 연대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예. 이거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간 행정관 비서관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봉화마을 내려와서 서거 이후에 10년간 그 유업을 지켜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 이제 18년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6년 동안 재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이건 기본이고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견인차를 했던 것처럼 유능함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네. 특히 제가 김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잘 알고 김해를 위한 여러 가지 발전 프로젝트들을 앞장서서 해왔는데 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책임지고 해내려고 합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해서요. 한 30초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예.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네. 초강력권 경제 메가시티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 윤석열 정부 돌아와가지고 5년 동안 공들여서 추진했던 메가시티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지사들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거든요. 무산시켰어요. 네. 내가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울경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네.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초강력 발전 계획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네네. 예. 자, 후보님 마지막 질문 공통으로 드릴게요. 이번에 3선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포부 말씀 듣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네. 예산결산 소위원장도 맡고 우리 지역의 노후 산단을 현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네. 그런 쪽에 제가 역점을 두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김해 쪽에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이오 헬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 하고 새로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김해로 유치해서 이게 스마트 물류 지금 플랫폼 영역도 다 마쳤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김해를 떠나지 않아도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해을 김정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